네,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 고진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좀 재미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16강이죠. 제 16강. 고산지대, 높은 산의 산 지역이라는 얘기죠. 고산지대에서 밥을 하면, 밥을 지으면 왜 설까? 그리고 깁스의 상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깊게 알아보기. 이렇게 해서 묶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물의 상평형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의 상평형도. 이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압력이고요. 여기가 온도인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융해곡선이라고 그랬고요. 융해곡선. 이건 승하곡선, 이건 기화곡선이라고 했어요. 기화곡선. 네, 이건 승하곡선. 그런데, 표준대기압에서 셀시우스는 그 온도를 0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가보면, 이게 표준대기압 1atm이에요. 1atm. 그런데 이게 표준대기압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의 대기압은 꼭 표준대기압이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준대기압보다 약간 낮을 수도 있고, 약간 높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거의 평균적으로 봐서, 표준 대기압에 가까우니까, 물에 끓는 점은 섭씨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랬단 말이죠. 물에 어는 점은 당연히 0도씨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서는 압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기체 압력이. 공기 압력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의 양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지표면을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인데, 그 대기압이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누르는 힘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고산지대에서는 압력이 낮아진다 이거예요. 고산지대에서는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면 물에 끓는 점이 100도가 안 되죠. 100도가 안 되고 100도보다 훨씬 아래 7, 80도 정도에 해당된단 말이야. 70에서 80도씨에서 끓어요. 물이. 그러면 솥에 담긴 쌀이 익으려면 10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물이 펄펄펄 끓어갖고 몇 분 이상이 지속돼야 그게 충분히 쌀이 익는데, 100도가 되기 전에 70도에서 80도에서 물이 끓어버리니까 쌀이 익을 수 있는 충분한 열량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밥이 선다는 거예요. 쌀이 뭐 이렇게 덜 익은 거를 선다 그러잖아요. 쌀이 설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고산지대 사람들은. 솥뚜껑 위에다가, 솥뚜껑이 이렇게 들리지 말라고, 낮에는 솥뚜껑 위에다가 무거운 돌멩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올려서
뚜껑의 압력을 높여주면 그 내부에 있는 솥단지 안에 있는 내부 공기 압력이 대기압보다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마치 가마솥에서 밥을 짓는 것처럼, 네, 가마솥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뚜껑이 가마솥에서 밥을 지면은 가마솥 안에 있는 쌀이 충분히 익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밥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냄비 뚜껑 같은 데 위에다가 큰 무거운 돌멩이를 올려서 인위적으로 압력을 높여주는 방식을 택한다 이거예요. 수십 많은 산악인들이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러 떠납니다. 뭐 히말라야 뭐 12좌 뭐 등정에 완주했다, 완등했다, 뭐 이런 인증을 받은 사람도 많고, 뭐 거기 가다가 뭐 이렇게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그때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있고 제1 캠프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돌파를 직전에 이제 캠프가 있고 이제 이러는데, 베이스 캠프만 해도 벌써 해발 4,000m가 넘으니까 거기 베이스 캠프 같은 데서 밥을 지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뚜껑 위에다가 돌이라 또는 미리 준비해간 쇳덩어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밥을 지어야 밥이 제대로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상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엔 요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얼음이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자, 요걸 좀 더 깊게 한번 더 공부하기 위해서 깁스 상률에 대해서 깁스의 상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깁스의 상률. 우선 공식부터 써보겠습니다. F는 C-P 플러스 2예요. 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F는 여기서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F는 프리덤 넘버라는 뜻이에요. 프리덤 넘버. 번역하면 이걸 자유도의 수라고 부릅니다. 자유도의 수. 여기 C는요. C는 컴포넌트라는 뜻이에요. 컴포넌트 넘버. 그래서 이거는 성분의 수가 되죠. 성분의 수. 그러니까 무슨 물질로 이루어졌느냐? 성분이 순수 물질일 때는 1이지만 이 두 가지 순수 물질이 섞였다 그러면 이제 성분이 2가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P는 페이스 넘버입니다. 페이스 넘버. 그래가지고 요거는 상의 수가 되죠. 상의 수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그림을 잠시 지우고 깨끗하게 다시 물의 상평용도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참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압력이고요. 여기가 온도입니다. 그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융해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융해 곡선. 그 다음에 이게 승화 곡선. 그 다음에 이게 기화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기화 곡선. 그럼 요건 뭐냐, 요건 트리플 포인트라고 그래서 대문자 T를 쓰고 요걸 삼중점 그래요.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리고 당연히 물이니까 이쪽은 뭐예요? 얼음이라고 그랬죠. 얼음이 아이스죠. 아이스. 여기는 액체 상태인 물, 워터. 그다음에 여기는 수증기, 스팀이죠. 스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일상일 때, 단일상으로 존재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이 고체냐, 고체 상태로 존재하냐, 고체 상태로만 존재하냐, 또는 액체 상태로만 존재하느냐, 또는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느냐를 단일상이라고 그래요. 기체 중 어떤 하나죠. 어떤 하나의 상태. 어떤 하나의 상태. 이거를 우리가 단일상.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떤 하나의 상태를 단일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단일상일 때의 깁스의 상률을 보면 자유도수 F는 C-P 플러스 2라고 그랬죠? 자, C가 단일성, 물은 순수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수물질이니까 성분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상의 수도, 상도, 고체면 고체, 액체, 기체 중 하나니까 고체면 고체, 액체면 액체, 기체면 기체잖아요. 상도 하나죠. 플러스 2를 하니까 자유도의 수가 2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도의 수가 2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온도와 압력 중, 온도와 압력 두 가지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정할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온도와 압력 두 가지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압력은 얼마, 온도는 얼마. 그러면 이게 얼음이라는 단일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또 이 경우는 압력은 이만큼, 온도는 이만큼. 역시 마찬가지로 단일상으로 존재하죠. 또 수증기도 마찬가지죠. 압력은 얼마, 온도는 얼마일 때는 수증기로 존재한다. 이것처럼 자유도가 2다. 자유도의 수가 2라는 얘기는 온도와 압력 두 가지를 내가 임의로 지정해 버리면 그 부분이 온도가 얼음이 됐든 물이 됐든 또는 수증기가 됐든 그 상태를 내가 지정해낼 자유가 있다. 그 상태로 존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상공존. 이상공존이 있어요. 이상공존은 뭐냐면 상이 두 개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로 존재하는 경우, 또 액체와 기체로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고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상이 섞여 있을 때, 요 경우가 응고나 융해를 뜻하는 거죠. 요거는 기화 과정이라는, 요거는 승화 과정이 되는 거죠. 승화 과정.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요럴 때는 자유도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F는 C-P 플러스 2에서 C는 순수물질이니까 1이죠. 빼기. 상이 두 개잖아요. 하나, 둘. 상이 2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의 수가 2니까 얘가 2가 되고 더하기 2를 하면 1만 남죠. 자유도의 수가 1이라는 얘기는 뭐냐. 압력이나 온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어느 하나를 택할 자유가 있다. 택할 수 있다. 그러면 압력을 지정하면 온도가 저절로 정해지고, 온도를 지정하면 압력은 또 저절로 압력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 하나 온도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택하면 물질 자체가 나머지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표준대기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대기압이 있어요. 1atm. 표준대기압을 정했어요. 압력을 하나 지정했습니다. 압력을 지정하면 이상공전이 여기 생긴 이게 이상공전점 아닙니까? 이 이상공전 중에서 저절로 온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 온도가 0도씨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기화곡선과 맞는 이 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도 찾아가서 읽으면 당연히 섭씨 100도가 된다. 이거 섭씨 100도가. 그러니까 압력을 정하면 온도가 따라서 정해지고, 예. 반대로 역으로 온도를 지정해주면 압력이 결정되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삼상공전 상태일 때는 어떠냐? 이거는 당연히 고체, 액체, 기체가 뒤섞여 있는 거죠. 예. 고체, 액체, 기체가 하나로 다 뒤섞여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F는 C-P 플러스 2일 때 C는 1이고요. 상은 3이고 이게 더하기 2이지 않습니까? 이게 0이에요. 아, 자유도가 없다죠. 자유도가 없어. 자유도가 0이라는 얘기는 삼상공전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정하는 점이 아니라 얘는 물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유도가 0이므로 삼중점은 물질 자체가 정한다. 정해진다. 물질 자체에서 정해지는 값이다. 정해진다. 물질 자체가 정한다. 또는 물질 자체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요. 자, 자유도가 0이다. 이 점. 이건 트리플 포인트라고 했습니까? 이 점. 이 삼중점 T는 물일 때는 얼마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 얘기 안 해드렸나? 이 삼중점은요, 4.58mm. 4.58mm HG예요. 표준 대기압이 얘가 760mm HG인 게 가려서 얘는 대기압보다 무진장 작은 값이지 않습니까? 진공이죠, 진공. 거의 이제 완전 진공에 가까운, 완전 진공까지 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굉장히 작은 낮은 압력이고, 요 온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요 온도가. 요 온도는 0.01도씨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의 삼중점은 이게 4.58. 그 다음에 요거는 0.01도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물만 따졌는데 이거 이외에도 승화성 물질인 드라이아이스, 아이스의 상평형 상태도 그 다음에 나프탈렌, 좀약으로 쓰이는 승화성 물질이거든. 그것도 나프탈렌의 상평형도. 그러면 보통 승화라는 것은 여기 승화곡선을 통과하는 거니까, 이걸 통과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쪽으로 가게 되겠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승화죠, 승화. 물론 반대도 돼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가는 것도 승화입니다. 승화 과정인데, 이거는 당연히 삼중점의 온도가 대기압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승화가 일어나는 그런 점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면, 드라이아이스, 이게 이제 CO2잖아요. CO2,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를 드라이아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 상평형도를 한번 살펴보자. 한번 이렇게 돼 갖고요. 여기가 압력이고요. 여기가 온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일반 물질이니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아이고, 조금 더 깊게, 높게 그려야지. 좀, 여러분들 보시기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삼중점이죠.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기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1atm이란 말이에요. 1atm. 예. 뭐, 이 근처에서 요 온도가요. 요점의 온도가 얼마로 정해지느냐면, 그러니까 여기 1atm일 때, 요점의 온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78.50도예요. 78.5도입니다. 마이너스 78.5도. 그 다음에, 트리플 포인트 요점의 온도는, 마이너스 56.6도씨예요. 그 다음에 요점의 압력은 5.11atm이에요. 네. 이 상태예요. 그런데, 자, 이게 당연히 들어야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거의 1atm보다 낮은 국소 대기압이니까요. 여름철에는 대기압보다 낮고, 표준 대기압보다 낮고, 압력이, 대기압이. 겨울철에는 약간 높아. 뭐, 그럼 거기서 거기야. 1atm 근처란 말이에요, 근처. 그렇게 될 때, 얼음으로 존재하지만, 온도는 여기가 마이너스 56도니까, 플러스 상온이면 플러스 20도 C 플라마이나 5도 C를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잖아요, 상온이라고 그러는데, 상온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얘는 얼음으로 존재했지만 이미 여기로 오면 뭐예요, 이게 기체 영역이지 않습니까? 기체 영역. 그러니까 얼음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그 표면에서는 끊임없이 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상온, 상압 상태에서 승화 현상이 생긴다.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